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신혼 이틀 차, 결혼식에 피로가 몰려와 늦잠을 좀 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 8명이 제가 밥을 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며 소리치셨습니다. 밥 안 할 거면 당장 나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지참금 5억 원 2천만. 그 돈을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말이죠. 결혼식을 치르느라 보름 가까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호텔 예약이며 예단이며 뼈마디가 흩어질 정도로 힘들었죠. 그래서 신혼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제 눈꺼풀은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며칠간 못 잔 잠이나 좀 보충하자 싶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막 잠에 빠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쾅, 쾅. 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신우이 지수. 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빨리 좀 일어나요. 엄마 아빠랑 식구들 다 밥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만 해도 저희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리셨거든요. 우리 소은이가 곱게 자라. 부엌길은 잘 못하니 천천히 가르쳐 달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나요? 천천히 가르치면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태도가 이렇게 바뀌다니요. 시댁 규율이 엄한가 보다 싶어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 잠그기도 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서 계셨습니다. 얼굴엔 서리가 내린 듯 냉랭함이 가득했죠. 아직도 바뜨게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붕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식구 8명이 늙은이부터 어린애까지 다 굶고 있는데 너는 해중천에 뜰 때까지 잠이 오니? 내 눈엔 이 집안이 안 보이니? 저는 너무 놀라 더듬거리며 해명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삿대질을 해대셨습니다. 내 아들, 민준. 이는 어제 너보다 더 바빴어. 걔는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늦잠 자놓고 핑계는 내가 보니까 넌 뼛속까지 게으른 애야. 그 말을 듣자 저도 속에서 울컥함이 치솟았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귀한 외동딸이고 평생 구박 한 번 안 받고 자랐습니다. 민준 씨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갓 결혼했으니 참자 싶어 꾹 눌러 담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부엌 가서 볼게요. 제가 할 줄 모르면 어머니가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내가 그럴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니?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더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은 살림 잘하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상전 모시려고 며느리 들인 거 아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그때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거드셨습니다. 그만하고 애 밥이나 하게 보내. 애들 배고프다잖아. 부엌으로 가려는데 남편 민준이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며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소은서. 아, 우리 집이 재벌가는 아니어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들어오자마자 유세 떨지 말고 얼른 가서 밥 차려. 식구들이 저를 애워싸고 쏘아붙이는 시선에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두어 발짝 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드셨습니다. 짝! 경쾌하고도 날카로운 마찰음. 제 오른쪽 뺨이 순식간에 마비된 듯 얼얼하더니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아직 허공에 들려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게 손가락 하나 대신 적 없는데 고작 늦잠 잤다고 밥 안 차렸다고 손찌검이라니요. 뭘 멍하니 서 있어?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렸는지 현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밥 네가 하든가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이까짓 일도 못하겠으면 우리 집에서 꺼져. 거실에 있던 사람들도 그제야 놀란 눈치였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왜 때리고 그래요? 소은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 입 다물어. 시어머니가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교육하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장가 갔다고 어미는 안 보이니 제가 밥을 하든가 나가든가 둘 중 하나야. 내가 골라. 민준은 기가 죽어 제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소은아, 엄마랑 기싸움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밥 좀 차려. 응, 그냥 넘어가자. 그 비겁한 남편의 태도와 옥신거리는 제 뺨을 어루만지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밥 안 해요. 그리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뒤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댁, 이런 결혼 생활은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기죽지 말라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비상금으로 쓰라고 5억 원, 지참, 이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결혼했으니 이 돈으로 시댁의 빚도 갚고 대출금 갚는데 보태려 했죠. 시댁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침대 협탁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우리 딸 소은이 일어났어. 어제 많이 힘들었지.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별일 없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 그 5억 원 들어있는 통장 있잖아. 엄마 계좌번호 좀 불러줘. 지금 당장 그리로 다시 보낼게.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알았다. 돈 문제는 걱정 마. 힘들면 당장 집으로 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니야, 큰일은 아닌데. 그냥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해서 그래. 엄마가 보관해줘. 계좌 보내주면 바로 은행 다녀올게. 그래, 지금 바로 보낼게. 그리고 소은아, 절대 참지 마. 누가 괴롭히면 바로 나와.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또 들려왔습니다. 안에서 뭐하니? 죽은 척하지 말고 나와서 밥해. 저는 무시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하든 말든 내 돈 5억 원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자 저들에게 날릴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으니까요. 제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겠지만 돈 없는 며느리가 되면 저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뻔했습니다.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의 계좌번호였습니다. 입금하고 연락해라. 엄마가 닭볶음탕 해놨으니 언제든 와서 먹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뺨 맞은 고통이 조금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참금 통장을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며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소은아, 이 돈은 내 든든한 백이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 흔들리는 법이다. 그때 저는 웃으며 엄마, 민준 씨네 식구들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했었죠. 정말 순진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비굴한 웃음을 띠고 있더군요. 소은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좋게 말로 하자.
우리 엄마 성격 급한 거 알잖아. 아까 때린 건 내가 뭐라 했어. 엄마도 미안해 하시고 나와서 밥만 딱 차리면 다 풀릴 일이야. 그 뻔뻔한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날 때렸는데 고작 그게 할 말이야. 내가 당신 아내지. 당신 집 8식구 밥 해주는 식모야?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해했습니다. 아니, 갓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거창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수나 좀 삶으라는 건데. 국수나 좀. 어제 점심엔 갈비찜에 탕수육 먹어놓고 오늘은 나보고 대충 국수나 삶으라고. 그게 말이야? 그때 신우이 지수가 쪼르르 달려와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언니, 왜 아직도 오빠랑 싸워요?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가 가져온 돈으로 오늘 상철상 아저씨 빚 갚기로 했잖아요. 그거 1천만 원이나 되는데 빨리 나와서 밥하고 돈 줘요. 엄마, 오후에 빚 갚으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은 제 지참금을 자기들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전 민준이 사업하다 진빚 1천만 원. 이번 달에 갚기로 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정 힘들면 제가 좀 도와줄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렇게 당연하게 요구하다니요. 저는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수 말이 사실이야. 내 돈으로 빚 갚으려고 작정했어. 민준은 제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가 그 돈 어차피 통장에 묵혀두는 거니까 빚 먼저 갚으면 우리 살림도 좀 펴지 않겠냐고. 묵혀둬. 그건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돈이야. 당신들 빚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러자 지수가 허리에 손을 얹고 대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쪼잔하다.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언니 돈이 우리 집 돈이지. 빚 좀 갚는 게 뭐 어때서요? 우리 아빠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꼴 보고 싶어요. 민주는 지수를 말리는 척했지만 저보고 참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 섞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나 나갔다 올 테니 밥은 알아서들 해 먹어.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 답도 안 하고 어딜 나가? 오늘 이 문지방 넘어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저는 멈춰서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상관 마세요. 그리고 그 말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나 오늘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을 보는데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고 참으면 호구 잡힌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대기표를 뽑고 5분쯤 기다리니 제 순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체 좀 하려고요. 5억 원 전액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엄마 계좌번호를 내밀자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제 차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5억 원 전액 이체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신분증 확인과 서명을 마치고 이체 확인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취인, 엄마, 금액 500원 일시, 오늘 오전 10일 23. 확인증을 가방에 넣고 은행 문을 나서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돈 보냈어. 확인증도 잘 챙겼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다. 우리 딸 지금 어디니? 데리러 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좀 걷다가 들어갈게.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시댁의 편한 인생 계획도 끝장입니다. 제 돈 믿고 빚 갚고 대출 갚으며 살려던 꿈.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쯤 멍하니 있다가 오후 2시가 넘어 다시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완전히 끝내려고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상철 씨 걱정 마요. 그 1천만 원 오늘 꼭 갚을게. 우리 며느리가 가져온 돈이 있거든. 내 아들 보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니 온 식구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오냐? 얼른 밥상 차려. 다들 굶어 죽겠다. 저는 대꾸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따라와서 재촉했습니다. 언니, 돈은요? 엄마가 상철 아저씨 빚 갚아야 한다는데 통장 빨리 내놔요. 저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옷장에 있던 제 옷들을 캐리어에 쓸어 담았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폐물함도 챙겼습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은아, 뭐하냐? 짐은 왜 싸? 나 갈 거야.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민준이 제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유, 왜 이래? 엄마가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내가 사과했잖아. 그리고 상철 아저씨 빚은 어떡하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와 제 짐 가방을 보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고 했지. 그리고 그 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돈이야. 한 푼도 못 가져가. 무슨 억지예요? 그건 우리 부모님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내가 가져가든 말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캐리어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어머니가 휘청하자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미를 밀어? 오늘 내가 너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또 때리려 하기에 저는 가방에서 이체 확인증을 꺼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똑똑히 보세요. 그 5억 원 이미 다 이체했습니다. 우리 엄마 통장으로요. 내 돈으로 빚 갚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시어머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종이를 낚아채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뭐라고? 돈을 보냈어? 다시 가져와. 당장 다시 가져오란 말이야. 싫은데요.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돈을 돌려보내다니. 소은아, 네가 가져온 돈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그걸 내 마음대로 빼돌려. 공동재산이요. 저랑 민준 씨 혼인신고 아직 안 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라고요. 설령 신고했어도 그건 제 특유재산이에요. 사실 혼인신고는 몇 달 살아보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소은아, 그러지 말고 돈 다시 가져오자. 응? 할 말 없어요. 우린 끝이야.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밥 안 할 거면 꺼지라고. 네, 저 꺼져드립니다. 밥은 알아서 해 드시고 빚도 알아서 갚으세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욕설을 뒤로하고 쾅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니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반포 자이 아파트로 가주세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끓여놓은 따뜻한 닭볶음탕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품에서 푹 잤지만 시댁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건너듣기로는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방을 뒤집어 엎었답니다. 통장이 없자 민준을 닥달했고 대출금 연체 독촉 전화까지 왔다고 해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민준의 월급 200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게다가 아주버님 현수 휜서 사업 자금까지 대느라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버님 현수였습니다. 재수씨, 나 형님인데 전화 좀 받지 그래?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없는데요. 아니,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된다고 난리야. 지참금 좀 다시 가져와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어제 엄마가 때린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형님, 그 돈 제 돈이에요. 알아서들 하세요. 야, 너 진짜 독하다. 우리 집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폰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소은이 좀 설득해줘요. 우리 집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엄마는 콧방귀를 뀌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딸 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정입니까? 그 돈은 내 딸 자존심입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은행 빚 독촉에 상철 아저씨가 차용증 들고 와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시어머니는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비가 없어 민준이 친구에게 꺼서 냈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친정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준, 아주버님, 지수까지 총출동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더군요. 강소은, 너 이리 와.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돈 내놔. 시집 왔으면 그 돈 우리 거야.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나섰습니다. 이보세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 며칠 살지도 않고 맞고 나왔는데 무슨 권리로 돈을 달래요? 결혼식 올렸으면 우리 집 귀신이지. 제가 이체 확인증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지참금 5억 원 뺏어서 빚 갚으려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뺨 때리고 쫓아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머, 세상에, 날강도들이네. 젊은 색시가 고생했네. 절대 주지 마요. 망신만 당한 시댁 식구들은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시댁 식구들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매일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집을 나갔고 지수는 학비를 못 내 대학을 자퇴했다더군요. 민주는 직장도 못 구하고 폐인이 되었고요.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요리도 배우고 평소 꿈꾸던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소은의 아틀리에. 꽃집을 운영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우시오 씨는 특별했습니다. 근처 재단에서 일하는 그는 항상 수요일 오후에 해바라기를 사러 왔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꽃이 참 싱싱하네요. 소은 씨 닮아서.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스스로를 지킨 거야. 라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민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꽃집 문이 열리고 나틱은 하지만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참만 눈. 소은아, 무슨 일이야? 나 폐렴이래. 근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돈 좀 빌려주라.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분무기를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식구들이 나 때려 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 잘난 자존심 다 어디 갔어? 소은아, 제발. 갈 데가 없어. 그때 마침 가게에 와 있던 엄마가 나섰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나갔습니다.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시우 씨와 연인이 되었고 꽃집은 2호점을 낼 만큼 번창했습니다. 가끔 시댁 소식을 듣습니다. 경매로 남은 돈, 쥐꼬리만큼 챙겨서 더 작은 반지하로 이사 갔다고요. 만약 그때 제가 뺨 한 대 맞고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돈 5억 원은 그 집 빚 갚는 데 다 쓰이고 저는 지금쯤 그 집 부엌에서 식구들 밥이나 차리며 시들어갔겠죠.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요. 제 꽃집에는 늘 해바라기가 가득합니다. 언제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저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언제나 당당하고 환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